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 27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베드 카르의 사상입니다. 안베드 카르는 1891년에서 1956년까지 활동한 현대 인도의 기틀을 마련한 정치인이자 법학자이며 사회개혁가입니다. 안베드 카르는 달리트 출신이에요. 불가촉 천민. 그래서 학창시절에 온갖 불평등을 겪으면서 자랐죠. 교실 안에서 의자에 앉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마니를 가져가서 가마니 위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가마니를 가져갔다 그래요. 집에.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 청소부가 가마니가 오염돼서 만질 수 없다, 만지면 오염된다고 생각한 거죠. 불가촉 천민이니까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수도꼭지에 접촉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물을 따라줘야지 마실 수 있고, 카스터, 상위 카스터 학생이 물을 따라줘야 마실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없으면은 온종일 물을 못 마시고,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은 음물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물 웅덩이를 사용하거나 더러운 물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안베드 카레가 나중에 식수권 운동을 펴죠. 저수지까지 행진하면서 물을 마시는 운동을 펴요. 그러면서 안베드 카레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저수지에 가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공공장소 이용도 제한되고, 이렇게 안베드 카르는 학창시절에 인간이 아닌 존재로 취급받았죠. 그러나 그건 어때요?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도 다니고 런던 정치 경제학부에서 공부해서 인도 헌법의 설계자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 시절에 고생 겪으며 산 사람은 어때요? 두 가지 길을 가겠죠. 하나는 내가 힘들었으니까 이 세상에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다 그 아픔은 어때요? 따지고 보면 그 아픔이란 게 혼자의 아픔 같지만 한 시대의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 아픔이다. 그래서 다른 불가촉 천민하고 힘을 합쳐서 이 사회를 개혁운동을 갈 수도 있죠. 그 두 가지 길 중에 안베드 카르는 나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다 껴안고 이 시대의 변혁으로 간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하죠. 나만의 고통이다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복수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게 돼요. 그러나 그 고통을 잘 따져보면은 나의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고통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 껴안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글을 써도 보편적인 글을 쓸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공감을 얻죠. 그래야지 내가 이제 진짜 내가 돼요. 나라는 게 내 몸뚱이 하나가 나가 아니라 천지자연과 연결된 게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볼 때 나도 커지고 큰 나가 되어서 고통을 껴안고 함께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사랑의 연대를 하게 되죠. 이런 삶을 사는 삶이 가장 인간답고 위대한 삶이죠. 이 안베드 카르의 주요 사상을 보면은 그래서 인간 해방,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해요. 그는 인도의 뿌리 깊은 차별 구조인 카스트 제도를 지적인 마비이자 도덕적 타락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철학적, 법적, 종교적 투쟁을 전개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회가 인간을 규정할 권리는 없다. 그렇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느 사회가 규정할 수 없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죠. 이 당연한 원리가 오랫동안 인도에서 행해지지 않았고 지금도 많은 부분이 극복되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베드 카르의 핵심 사상을 보면은 카스트 제도 폐지예요. 카스트, 계급제도 폐지하고 사회적 평등으로 가자. 그렇죠. 그래서 안베드 카르가 한 이런 말 했죠. 카스트는 노동의 분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분업이다. 그러니까 카스트가 역할이 분담되어 있잖아요.
브라만, kshatriya, 바이시아, 슈다 이렇게 네 계급이 있고 그 아래에 불가족 천민이 있죠. 이 브라만은 어때요? 그 종교를 담당하죠. 그리고 kshatriya는 정치를 담당하고 바이샤는 어때요? 일반적인 그 상업, 공업, 농업을 담당하고 수드라는 이제 노예 계급이죠. 이렇게 역할이 분담돼요. 이거를 노동의 분업으로 이제 보려는 시각이 있죠, 그죠? 다 이 노동의 분업이 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노동자의 분업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하죠. 노동의 분업은 단지 역할에 불과한데 노동자의 분업은 사람을 불편에 가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 원시 공동체 사회, 옛날에 그 농업혁명 일하기 이전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그 시대에 공동체 그 부족 사회를 보면은 역할이 분담되어 있죠. 부족장이 있지만 부족장은 어때요? 단지 역할 분담이에요. 권력을 행사하거나 뭐 특권이 없죠. 그냥 봉사직이죠. 명예직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노동의 분업이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 싸우면 화해시키고 그런 사람, 넉넉한 가슴 있는 사람 타고나기로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부족장을 하고 그렇게 안 태어난 사람도 부족장 안 하면 되죠. 이렇게 역할 분담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인도의 브라만, kshatriya, 바이시아, 슈다 이런 계급도 이렇게 보려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노동의 분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분업이죠. 안베드카레가 이해한 노동자의 분업이에요.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법전인 마누 법전에는 그 사회적 직능에 가까운 체계다 이렇게 이제 실렸다 그래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직능적 분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신분과 직업을 강제로 일치시켜 계급 구조를 영속하는 폐쇄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보면 노동의 분업은 전문성을 높여요. 각자 잘하는 걸 함으로써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안베드카르는 카스트가 이게 아니다. 그냥 분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강제적 서열화를 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서열화. 그죠? 또 카스트는 그 이동 자체가 또 불가능하죠. 그죠? 아래에 있는 계급이 노예 계급이 위로 올라갈 수 없고 그래서 서열화되어 있고 강제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그래서 이건 노동자의 분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안베드카르는 사회적 평등 운동을 펴요. 그 본인이 이제 법률가니까 그 법률가자 사상으로서 카스트를 없애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의 투쟁을 전개해요. 첫째는 헌법적 투쟁이죠. 인도 헌법의 아버지로서 헌법 제17조의 불가촉 천민제도 폐지를 명시하게 돼요. 큰 그 업적을 이루죠. 또 정치 투쟁을 해요. 억압받는 계급을 위한 별도의 선거구. 그 별도의 선거구를 맞아 이거예요. 공직 진출 할당제, 일정 부분의 할당제를 주는 거죠. 그 계급별로. 이거를 도입해서 실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투쟁을 해서 성공하죠. 그래서 이 간디하고 안베드카의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두 사람 모두 이제 카스트는 비판하죠.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의 차이가 나요. 안베드카르는 카스트를 폐지하자, 철폐하자 주장하죠. 이거는 단순히 나쁜 관점이 아니라 힌두의 교리 자체가 만드는 구조적 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카스트는 힌두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종교적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해결책은 카스트 제도의 완전한 철폐. 그는 억압받는 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며 이를 위해 법적 권리와 정치 세력화 필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카스트는 정신을 가리면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체제 내부의 개량은 불가능하다. 체제 자체를 파괴하고 재개한다. 이런 입장이 안베드카르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간디는 개혁론을 펴죠. 반면 간디는 카스트의 계급 체제 자체는 사회의 저런 분업 모델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어떻게 진단한가 하면은 문제는 체제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더 씌워진 차별과 불가촉성이란 부패한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해결책은 상위의 카스트의 참여와 도덕적 가성을 통한 개혁. 이렇게 주장하죠. 그는 불가주 천민을 신의 자녀라는 뜻의 하리자녀라 부르며 힌두의 공 내부에서 이들을 포용하고자 했어요. 간디는.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차별과 혐오만 제거하자. 이렇게 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 간디죠. 그래서 두 사람은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분리 선거권 문제, 안베드카는 분리해서 하자. 그죠? 불가주 천민들의 그 선거구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야 간디는 어때요? 그렇게 되면은 영국이 분리되어 보인다. 인도가 분열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건 단지 투쟁을 해요. 그래서 분리 선거권 대신 의석 할당제를 합의한 선에서 합의하게 돼요. 그래서 의원 의석 중에 일정 부분을 계급별로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타협 아니죠. 그래서 안베드카르는 불가촉 천민에게 별도의 투표권을 달라. 정치에 독립하자. 영국 정부를 압박해 공동체 판결을 이끌어내요. 그러나 간디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안베드카르가 양보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역사적 평가는 안베드카르가 법적 제도 유산을 따르고 있죠. 지금도 제도의 변화를 이제 우선시하고 이 시대는. 그래서 인도 헌법은 카스트 차별을 금지하고 지정 카스트를 위한 강력한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안베드카르는 비호감자의 권리와 투쟁을 일깨운 업적을 있고 간디는 인도 사회 전체의 통합과 도의 자성을 호소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큰 적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죠. 결국 안베드카르는 힌두교 체제 안에서 진정한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1950년 불교로 개종해요. 그래서 이때 불교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인도에서. 인도에 그동안 불교가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계기가 되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카스트라는 질병은 치료될 수 없으니 환자가 병실, 힌두를 떠나야 한다. 자유평등 박애를 가르친 종교가 나의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죠. 간디와 안베드카르의 갈등을 보면은 모든 그 식민지 국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죠. 간디가 주장했던 건 민족 해방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도 민족 해방하자. 이게 중요하고 또 내부에는 계급 해방도 중요하죠. 내부의 계급 해방, 외부의 민족 해방, 이 양대 해방 운동이 이제 식민지 국가 해방 운동이에요. 이렇게 인도에서도 전개되죠. 그래서 민족 해방은 간디죠. 목표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국가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비폭력, 아힘사,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펴게 되죠. 그래서 간디가 중요한 것은 인도의 하나의 공동체자. 먼저 외세로 해방돼야 한다. 외부의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게 그 간디의 생각인 거예요. 그 민족 해방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안베드카르는 계급 해방이 중요하다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독립 이후에도 카스트가 유지되면 진정 해방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인도 해방은 됐는데 여전히 불가주 천민이 억압한다면 그게 무슨 해방이냐. 이게 안베드카르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간디는 먼저 나라부터 되찾자. 안베드카르는 어때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그렇죠. 그 두 사람 다 소중하죠. 안베드카르는 말했죠. 카스트는 벽이 없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 문제도 어때요? 노동의 분업이라는 그 이름 아래 우리도 이제 나누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이제 갈라놨어요. 우리 사회도. 그래서 노동의 분업에 노동이 분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학벌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 사회는 어떤 인도는 태생이 출생 신분이 중요했다면 우리 사회는 학벌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의 경제력이 학벌로 이어지고 그 학벌에 다시 고소득 직종을 독점하는 구조가 이제 우리 사회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루려면 어때요? 복지를 해야 되죠. 이제 일정 부분 부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복지로 가야 돼요. 복지하고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해야 돼요. 사람은 타고나길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그 회사 같은 데서 화합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잘 노는 사람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못지않게 잘 노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시 위주 교육을 가다 보면은 타고나길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취직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퇴직하면 돈은 있는데 삶이 허망한 그런 게 우리 사회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타고나요. 생일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복지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죠? 올라오는 신명을 살 수 있는
이렇게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쾌락을 추구해요. 근데 쾌락 추구하다 보면은 허무와 근태, 우울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안베드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인도 헌법의 기틀을 만든, 기틀과 민주주의를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디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자고 했고, 안베드카는 어때요? 마음이 나빠도 그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죠? 변혁은 의식의 변화, 제도의 변화 두 개 다죠. 그래서 간디가 얘기한 것도 중요해요. 의식도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의식은 변화되지만 제도가 변치 않으면 또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죠. 우리 사회 의식은 상당히 높아요. 시민의식 상당히 높죠, 우리 사회가. 근데 어때요? 시민단체가 너무 적어요. 유럽은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는 시민단체가 많다잖아요. 시민조직이 탄탄하면 민주주의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사회의 의식은 높은데 이 제도, 시스템, 시민조직이 참 약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면 위태로울 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들 힘으로 간신히 우리 민주를 지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안베드카르가 큰 역할을 한 거는 여성 권리 신장에 큰 역할을 해요. 카스트 제도와 가부장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재산권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힌두 법전 초안을 작성한 등 성평등에도 앞장섰다. 그래서 안베드카르 사상은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민주주의 이루어졌으나 사회가 또 민주주의 돼야 돼요. 그죠? 이런 것이 안베드카르에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또 이분이 한 큰 역할은 신불교 운동이죠. 불교가 사라졌다가 인도에서 다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안베드카르는 생애 말기 힌두교 내부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불교로의 집단 개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함께 일본을 개종하게 되죠. 인도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평등의 종교, 계급이 없고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는 불교를 인간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겼죠. 그래서 개종 당시 그는 힌두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등의 22가지 서약을 통해 과거의 차별적 정체성과 완전히 결립을 할 걸 선포했어요. 타인의 시선이나 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나를 깨우치는 자가 됨으로써 내면의 자유를 얻고자 했죠. 바로 불교는 깨닫는 자, 깨닫는 견성, 대각, 성불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안베드카르는 억압하는 민중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요. 교육하라. 지식을 얻어야 억압의 시대를 깨닫는다. 두 번째, 단결하라. 흩어진 개인은 힘이 없으나 조직으로 연다하라. 투쟁하라. 빼앗긴 권리는 스스로 목적을 쟁취하라. 이 세 부분은 전부 어때요? 유효한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높아지게 교육하고 단결하고 또 투쟁해야지 좋은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근본 문제예요. 안베드카르 제기한 문제는 무소유의 원시 공동체 사이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 시대의 사기가 그러잖아요. 유발하래가. 그래서 인류가 불평되고 힘들어졌어요. 인간의 본성을 잃게 됐잖아요. 소유가 있으면 그게 집착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안베드카르가 큰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죠. 시를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공부해 봅시다. 인디안, 우리가 북아메리카 살았던 인디안들이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았죠. 이 자료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유하 시인 시예요. 인디언 보호구역, 유하. 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내가 사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즉, 이라는 말에 나는 가장 약했다.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꿈이 하나 생겼다. 바로 다운 꿈과 다운 이런 말이죠. 바로 다운 꿈과 상상력을 버리는 것이다. 답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하 인디안 보호구역 이 시는 어때요? 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답게 사는 이미 계급에 맞게 살고 역할에 맞게 기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평등한 사회이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분 이건 다 인정하잖아요. 답게 산다는 건 그 계급 속에 산다는 거예요.
계급 속에 살면 인간이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뭐 귀족이 되어서 행복할 것 같지만은 계속 누굴 착취해야 되고 착취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 귀족으로 산 사람들은 그 혼자 떨어졌을 때 죽어요. 뭐 혼자 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족이 된 사람도 불행하고 억압하는 사람도 불행해요. 다 평등한 사회 돼야지 인간이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게 사는 답게 살면 안 돼요. 그 북미 원주민 사회는 이런 말 하죠. 사람이 눈을 깜빡이면 신도 눈을 깜빡인다. 사람이 눈을 깜빡일 때 신도 눈을 깜빡여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연결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존재죠. 그러니까 몸을 닫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신성을 지녔으니까 나는 그냥 나대로 살면 된다는 게 북미 인디안들의 생각이고 유아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닫게 사는 것 자체를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몸을 닫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낫나죠. 낫나. 나는 나로 살 거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닫게 사는 페르소나에 빠지는 사상이 아니라 페르소나 감이잖아요. 감의 얼굴 들붙는 세상이 아니라 그죠. 내 안에 생명성이 용수 넘치는 신명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인간이죠. 몸을 닫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베드 카르를 통해서 인간의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